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인문학 TV의 질적 연구 방법론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4강째입니다. 제 4강에는 우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보고 계신데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아마 자료 발견이라는 측면 같아요. 그 양적 연구는 좀 한시적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질적 연구는 이제 계속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한시적인 그런 측면, 그러나 질적 연구의 자료는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추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자료의 속성도 조금 독립성이 있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는 상호 오존적,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은 뭐죠? 그렇죠. 양적 연구는 숫자가 중심이 되고 질적 연구는 바로 언어,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사람과의 작용에서도 질적 연구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갖고 연구 주제를 택할 때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를 택할 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상으로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는 완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질적 연구가 과연 완벽한 연구법일까요? 질적 연구는 결단코 완벽한 연구법은 아닙니다. 카라다그란 연구자의 그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아주 핵심적 그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구 기법을 명명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적 연구하시면서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쓰는 삼각 측정법, 또는 어떤 논문에는 이걸 triangula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논문은 또 삼각법이라고 쓰여지고 있죠. 이렇듯 같은 개념에 대한 명명하는 것 또는 번역자의 오류가 존재하는 게 지금까지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의 이러한 오류고, 이건 우리 같은 그 한국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체육학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학계에서도 문제이고, 또한 지금 그 카라다가 얘기했듯이 뭐 터키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카라다그는 많다고 비판합니다. 원래 질적 연구라는 것이 꼭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풍부한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A와 B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질적 연구에 갖고 있는 중요한 성향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질적 연구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불필요한 정보들이 연구 방법론에 계속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문제점을 카라다그는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정보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식의 연구 방법론이 질적 연구 우리 그 학계에 아직까지도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질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적 설계가 부족한 논문이 아주 많이 있다. 질적 연구라는 것은 질적 연구에 맞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질적 연구와 상관없는 그런 양적 마인드의 개념이 들어간 설계가 된 논문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카라다그가 지적한 이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지금까지 질적 연구에 여러 가지 어떤 학계에 퍼져 있는 문제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적 연구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질적 연구에서는요, 중요한 게 바로 귀납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발견이라는 개념이에요. 발견.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질적 연구자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자가 절대적 객관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연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적 연구는 뭐라고 했죠?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편의 연구 결과가 10,000명, 10만 명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만한 일반화의 가능성은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질적 연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질적 연구의 시작은 바로 관찰입니다.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배회 탐색을 해라. 질적 연구 잘하고 싶으면요, 우선 홍대 앞에 나가보는 것이죠. 또는 요즘 뭐 젊은이들 많이 있는 가로수길 같은 데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 단순한 면을 보지 말고 좀 특이한 점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좀 해봐요. 그래서 특이한 점에 대해서 관찰하고 메모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특이한 점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가 하나의 연습하는, 질적 연구자로서의 좋은 질적 연구자 되기 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찰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봐라.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슬라이드는 그 이제 김수영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 1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그 이제 얻으신 분인데, 아시다시피 그녀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골든벨도 나왔는데, 이분이 그 결국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방황하다가 노력 끝에 이제 연세대학교 영문과도 졸업하고 영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에도 취직하게 되는데, 이분이 25살의 나이에 암 선고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꿈 목록이라는 꿈의 목록을 만들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다고 해요. 그 꿈 중 하나가 1년 동안 365명의 사람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을 보면요, 그녀가 얼마나 관찰을 잘했고 심층적으로 면접을 잘했는지, 면담을 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그 김수영 씨는 정말 뛰어난 질적 연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책을 한 편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질적 연구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헷갈리는데 선생님 어떤 책에는 뭘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책을 꼭 논문만 보지 마시고 지금 김수영 씨 책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질적 연구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자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얼마나 발생한 일인지, 그 일이 다른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질적 연구자들은 실제로 일어났는지, 실제 일어나는 것 또는 그게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른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절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이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질적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자는 내 연구 참여자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지? 심지어서 잘못 느끼더라도 그 잘못 느끼는 것을 내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를 통해서 이들이 느낀 것을 잘 묘사하고 기술하는 게 질적 연구의 중요한 바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 연구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탐구의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바로
연구자의 엄격함, 리거라는 개념이죠. 연구자가 도구가 된다는 거. 내가 SPSS, 에이모스와 같은 그런 신뢰성 있는 도구가 되는 것. 내가 연구자로서 도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막 다시 볼게요. 연구자의 도구. 연구자는 도구이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자가 자료와 마주쳤을 때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경험은 무엇과 유사한가? 그 경험은 무엇과 유사한가? 두 번째는 과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경험은 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과 유사한가? 두 번째는 과연 여기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체육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체육이 발생한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가 바로 질적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적연구자는 계속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보듯이 왜라는 거죠. 네, why를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싱가포르의 젊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선배 제 판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얀색 가발을 쓰고 재판에 임해하는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를 통해서 영국에서부터 온 관습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왜를 던지니까 영국의 판사들이 과거에 대머리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왜를 던지니까 영국의 옛날에 그 법정은 천장이 높아서 머리가 상당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러한 5가지 정도의 Y를 던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연구자가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나 스스로가 던져봐야 돼요. 현장에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같은 더운 나라에서 영국 식민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발을 쓴다는 것의 그 불합리성 이런 것들은 몇 번의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금세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질적연구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왜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질적연구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케이스 한 가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꽤 시간 됐는데 2005년도 부산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의전 차량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와 BMW가 조금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의전용 차량을 중고차로 생각해서 렌트카 회사에 싼 값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BMW는요, 의전 차량의 본질을 기념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MW는 이 중고 차량을 판매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4시간 만에 원래 가격보다 비싼 2억 원이 넘는 차량 가격으로 차량 150대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질적 연구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BMW 같은 그 회사는 에이펙 전 세계 유명한 국가의 대통령들, 수상들이 탄 차라는데 의미를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대통령이 탄 차, 탔던 차라는 그 중고 1000km, 2000km 되는 그 차는 원래 차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의 관점,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에 들어가니까 바로 문제를 색다르게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상을 꿰뚫어 본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제4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질적 연구의 또 다른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과연 질적 연구법만이 만능적 연구법일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해보면서 질적 연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 분석의 속성들에 대해서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본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적 연구가 되시고요. 멋진 연구 활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5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